우리나라는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겠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 미국의 상원, 하원 위원 자리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라 볼 수 있지. 오키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럼 오키는 잘 지냈니? 요즘 맨날 운동하고 완전 건강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쌤도 나중에 운동 하나 알려줄래? 지금 하나 하실래요? 자, 목 한번 풀까요? 오케이. 시원하죠, 쌤? 어이 시원하다. 쌤, 그럼 오늘 수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오늘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 및 IRA 법제화야. 주제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영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잘 풀어서 설명해 줄 테니 쌤만 잘 따라오렴. 알겠습니다. 통상쌤 믿고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프라 재건이나 사회복지 개선, 노동자를 위한 제조업 부흥,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경제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것이 오늘의 주제인 칩스와 IRA야. 칩스랑 IRA 이 두 가지가 자세히 뭔가요? 먼저 칩스는 반도체 지원 법안을 뜻하고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뜻해. 이 두 법안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는데 최근 극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되었지. 칩스는 중국 견제 목적과 더불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확대하려고 만든 법안이야. 주요 내용은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건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도록 520억 달러, 하나로 약 68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설비를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받고 향후 10년 동안 240억 달러, 약 31조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아울러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과학연구 증진에 2천억 달러, 약 26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허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마디로 반도체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 될 수 있도록 미국 내 기업들에게 지원해주겠다는 법이네요. 그렇지. 이 칩스 법안 서명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이번 세대에 일어나는 단 한 번뿐인 미국 자체에 대한 투자라며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 반도체 기술이 강점인 우리나라에도 이 법안으로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 리스크가 가장 높게 측정되고 있어. 이유로 첫째,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반도체법이 시행되면 이 법으로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수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에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법안이 있거든. 이거를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겠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플랜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중이거든. 미국과 중국 패권 갈등이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미국에 줄을 서겠다는 게 기업들의 계산으로 읽혀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수출이 막히고 성장이 지체되는 만큼 한국의 이득이라는 시각도 존재해. 근데 이보다 더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번 주제의 또 다른 법인 IRA야. 벌써 두렵게 시작한데 IRA는 어떤 법안인가요? IRA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약자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뜻해. 즉 IRA는 보건, 조세,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야. 특히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약 481조 9,14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게다가 그 안에는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까지 들어있는데 향후 2년간 640억 달러, 약 89조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거기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 신규 차량 구입 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어서 국내 자동차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야.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 약 980만 원 상당의 세액공제가 주어져. 현재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확실히 지원 비용이 큰 만큼 전기차 사용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법안인 것 같은데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IRA 법안 중 핵심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때문이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 때문이지. 추가로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로선 비상 상황이야.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 전기차의 경우 전량 한국 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거든. 그리고 배터리 핵심 광물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염려도 커지고 있어. 혹시 법안으로 생기는 긍정적인 영향은 없나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바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누릴 혜택이야. IRA에는 탈탄소와 풍력, 태양광, 배터리, 그린 수소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740억 달러, 우리나라로 502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가운데 풍력, 태양광 부분 지원액이 약 40조 원에 이르는데 그만큼 관련 기업들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 반도체법인 칩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둘 다 생각보다 큰 법안들 같은데 두 법안이 이어서 빠르게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두 법안이 이렇게 빠르게 통과된 배경에는 11월 달에 시행되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야.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언급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11월 중간선거가 뭐길래?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는 바이든 행정부 당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어떻게 보면 중간평가라 볼 수 있어. 의회가 한 개인 단원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가 두 개로 구성된 양원제, 즉 미국의 상원, 하원, 위원 자리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라 볼 수 있지. 현재 바이든의 경우 민주당이기 때문에 위원석에 민주당이 많이 선출되어야 앞으로의 운영에 도움되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들에게 이득인 법안을 빠르게 시행했다고 볼 수 있어. 확실히 앞으로 정부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이자 안보와도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추진했던 사회보장 개선, 기후변화 대응, 노동을 위한 제조업 부활 정책이 마침내 법제화가 된 상황이야. 두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도 많이 남아있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연관된 조항들을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논의될 예정이야.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경우 요건들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특히 당장 지원금 대상을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 자동차로 한정해 수입 전기 자동차를 차별하는 조항들로 한국과 EU, 일본 등 대미 전기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통상 마찰을 예고하고 있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이루어낼 것인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많고 협상으로 바뀔 부분도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수업 조금 겁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어줬다니 내가 오히려 더 고맙네. 그럼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통상 정보를 가지고 올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오키나.